안녕하세요. 종소설입니다. 오늘은 8월 8일 월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0.09% 상승 마감하였고 코스닥은 0.09% 하락 마감하였어요. 좀 코스피와 코스닥이 달라진 흐름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 차트의 모양은 다를 게 없다. 그냥 위에 저항 갖다 놓고 뭐 했다? 아침에 시가를 하락시켜 놓고 위로 쳐 올리면서 또 갖다 붙여놨어요. 뭐 오늘 투자자 현황을 보면요. 코스피 오늘도 외국인 매수세가 지금 꾸준히 들어오고 있죠. 특정 우량주 위주로만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방산주, 뭐 방산주나 2차전지 그런 쪽 물량일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개관은 오늘도 첫 팔았다라고 볼 수 있고, 자 코스닥은 오늘 양매도가 나왔고요. 코스닥은 주인이 확실히 없죠. 그러니까 이놈도 팔고 저놈도 팔고, 그래도 뭐 오르고 싶으면 오르는 거고 말고 싶으면 말면 마는 거고, 결국엔 누가 사고 말고가 사실은 뭐 중요한 건 있어요. 그 중요함의 기준은 누구? 외국인이다. 하지만 요 외국인이 팔더라도 주가는 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그만큼 가볍기 때문에 얘네들이 시세를 사든 팔든 위로 올리든 밑으로 내리든 횡보시키든 조정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돼요. 결국엔 얘네들이 팔았는데 주가가 오른다라는 건 뭐다? 조만간에 조정이 한 번 정도는 오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엔. 결국엔 요 위에서 멈춰놓고 뭐 했다? 지들 물량을 살금살금 던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금요일 날로 예상했던 흐름이 오늘로부터 살며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 835에서 840까지 일단 열어두시고, 밑으로는 810에서 805포인트까지 열어놓고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좋은 흐름은 여기 이렇게 박스권 만든 것처럼 여기서 박스권 만들어도 좋아요. 횡보시키면서 물량을 사든 팔든 간에. 하지만 그런 흐름이 안 나온다면 805에서 10포인트까지 열어놓으시면 된다라는 거고, 코스피도 오늘 이 단기 저항 오버슈팅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자리를 또 갖다 대는 부분이에요. 그래도 코스닥과 흐름은 좀 다르다. 왜? 외국인이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으니까. 결국 대형주 같은 경우는 한번 출렁이면 추세를 잡으면 그 흐름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락을 어느 정도 했고, 그 하락이 지난 후에 이제는 상승의 모멘텀을 좀 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을 한번 올려놓고 뭐한다? 누르지 않고 올려놓고 횡보시키고, 올려놓고 뭐한다? 횡보시키고, 그죠? 또 여기서 올려놓고 횡보시키는 그림을 만들어 낼 거냐? 계단식 상승이 계속 나오는 거죠. 만들어 낼 거냐? 아니면 주가를 한 번 정도 더 눌렀다가 요 갭자리 메꾸고 갈 거냐의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 갭자리 폭이 좀 크긴 한데요. 2415포인트, 20포인트인데 만약에 이 자리까지 내려온다면 코스닥은 800포인트를 살짝 이탈할 수도 있어요. 일단은 열어놔야 된다. 왜? 이유 없이 만들어 놓은 갭자리는 뭐 한다? 결국 매꾸로 내려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다 확인을 했던 자리라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굳이 의미 없이 이 자리를 만들 이유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이 자리는 한 번 정도 매꾸로 내려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2450포인트만 유지하면 눌림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바로 못 간다면 눌림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2500포인트를 또 때리는 그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박스 치는 그림 만들어내다가 진짜로 한번 확인하고 갈 거냐 아니면 그냥 갈 거냐의 기준으로 지수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 좀 드리고요. 곧버스는 다시 올라오는 자리 만들어내고 있죠. 2950포인트 위로 안착을 해야
지수는 뭐한다? 횡보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아직까지는 상승의 모멘텀인 거예요. 시장이. 그러니까 오늘 지수와 상관없이 봉의 모양은 양봉으로 마무리가 된 거예요. 왜? 얘가 음봉으로 끝났으니까. 그럼 내일 요 위로 올라타는 그림을 만들어내면 시장은 뭐다? 이제는 눌림 혹은 조정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로 안착하면 3050원에서 3100원까지는 열려있는 자리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요 그림 안에서 움직일 거냐 요 밑에서 움직일 거냐 얘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영우 DSP라는 종목이고요. 뭐 최근에 우영우가 굉장했죠. 뭐 그렇다고 해서 우영우 관련주는 아니고 뭐 삼성에 납품을 했다. 뭐 삼성과 계약을 했고 뭐 OLED 관련해서 뭐 납품한 업체예요. 그만큼 이제 실적이 좀 나아질 것 같다. 계약을 했고 삼성이라는 회사에 납품을 할 정도면 협력서다. 라는 근거로 그래도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진 거 아니야? 라는 생각까지 주가가 올라왔다. 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단기적인 파동이 올라왔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항상 주가를 볼 때 뭘 그리는지 원을 그리는지 보라고 말씀드리죠. 뭐 했다? 얘는 원을 한번 그린 거예요. 고점은 있지만 여기가 뭔 자리? 기존의 매물 자리.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고 매물 자리면 여기에 대한 중간값 정도까지 한 차례 결국엔 매물 한 번 정도 확인하러 올라온 자리가 나왔고 그리고 나서 누르면서 뭔 또 누르면서 여기에 대한 또 매물 특대를 만들어 놓은 자리죠 지금. 그죠? 그럼 이 종목은 이랬든 저랬든 단기적인 관점으로 1830원 정도, 그냥 1800원 정도를 이탈하냐, 하지 않느냐의 기준인 거고요. 18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위로 올라올 땐 뭐 해야 돼? 2000원을 뚫어내느냐, 못 내느냐를 보시면 된다. 결국 요 안에서 박스권의 흐름을 만들어낼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요. 2000원을 못 뚫어내면 2000원 뚫어내면 다시 한번 뭐하러 간다? 고점 한번 확인하러 올라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으로 가볍게 보시라는 거고요. 자, 메디콕스라는 종목이고요. 뭐 차트의 모양으로 봤을 때는 그냥 개잡주의 흐름이고 대주주 물량도 약하고 시총도 낮아요. 결국 재수없게 물리면 상향 폐지가 될 수도 있는 확률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죠? 하지만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고 바닥을 확인한 뒤 혹은 거래 정지가 된 뒤에 감자를 이루어지고 다시 주가가 올라오는 부분이에요. 결국엔 이 회사의 흐름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 결정을 한 거고 들고 있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정말 기분 나쁘고 더러운 일이지만 새로운 말 그대로 그냥 종목 자체로 들고 있으면 누군가 신규 매수가 안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값어치가 없으니까. 하지만 감자를 함으로써 기존 주주들은 죽을 맛이겠지만 신규적인 관점에서는 이 정도 감자가 또 했고 실적이 그러면 좀 나아질 수도 혹은 재무 상태가 좀 나아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메리트는 나온다라는 거예요. 신규적인 관점에서. 그러면 신규적인 수급이 한 번 정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뭐 진단키트도 관련된 종목이기도 해요. 최근에 코로나 관련해서 그러면서도 주가가 올라왔다 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자, 어찌됐든 주가가 한번 올라왔고 그리고 나서 단기적인 고점 부분을 한번 확인한 뒤에 주가가 또 한번 뭐한다? 조정을 받고 있는 자리예요. 그죠?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이런 관점이 나온다라는 거죠. 주가가 바닥을 한번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올라오면서 뭐한 자리? 저항을 만들었던 자리 그리고 그 자리를 한번 뚫고 뭐한 자리? 또 저항을 만들었던 자리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오면서 뭐하는 자리? 저항을 만들었던 자리 이런 관점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는 뚫어냈고
그리고 이 자리를 뚫다가 밀렸다. 그러면 어디? 이제는 이 자리에서 지지받으면 된다라는 거고. 그게 7,150원을 오늘 확인한 자리인 거고. 그럼 위로는 8,650원을 뚫어내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고. 이 자리를 못 뚫어내면 뭐 한다? 요 안에 갇힌다. 그럼 다시 한번 7,150원을 확인하러 내려올 확률이 나타난다. 결론적인 건 요 박스권에서 돌파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의 기준인 거고요. 바로 돌파한다면 흐름이 좀 더 좋은, 바로 돌파하지 않는다면 7,900원, 7,850원 기준 잡아서 캔들이 밑에 오래 있냐 위에 오래 있냐만 체크하셔라. 밑에 있으면 있을수록 뭐한다? 이 종목은 한 번 더 저점 확인하러 내려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6,000원을 한번 깨고 내려간다. 위에 있으면 있을수록 8,650원을 한번 뚫어낼 확률이 높다. 올라타면 만원이 다시 관건이겠지만 만원 정도는 한번 뚫어낼 수 있는 확률 나온다. 12,000원까지도 열어놓을 수 있어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대신 이 종목은 길게 끌고 갈 종목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고 무조건 위로 올라타야 흐름을 만들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쳐다볼 필요가 없는 종목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최근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좀 움직였죠? 왜 움직였냐? 결국엔 버키 스튜디오와 또 어디에요? 초록뱀 미디어에 매각된다. 뭐 그렇지만 100% 매각은 아니에요. 기존 대주주가 어느 정도 2대주주나 3대주주로 내려앉는다라는 거죠. 1대주주를 넘겨주겠다. 결국엔 회사가 쓸모가 없으니까 기존의 이 대주주가 그 주가 자체가 별로 좋지 않은 회사잖아요. 상장 폐지가 됐나? 기억이 안 나네요. SL 바이오닉스. 양아치 회사죠? 그 양아치 회사의 흐름을 여기서 한번 만들었었죠. 마이네임으로 주가 올려놓고 주가를 여기서 뭐 했다? 지들 다 팔아 쳐먹고 그리고 뭐 어디? 여기서 다시 주워 담았어요. 여기서 주워 담아서 한 차례 해먹고 매각하기 전에 또 뭐 한다? 한 번 더 쳐 눌러놓고 그리고 나서 다시 물량 모으고 뭐 한다? 매각한다고 팔아 쳐먹는 거예요. 결국엔 단기 제로 소멸. 매각됐다. 계약금 넘어갔다. 잔금 남았다. 라고 하면 제로 소멸로 주가를 다시 누른다라는 거예요. 그죠? 해먹을 수 있는 건 다 해먹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누가? 기존의 대주주 놈이. 결국엔 그 SL 바이오닉스가 합차는 회사니까 요 회사 가지고 뭐 했다? 중간에서 돈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 종목도 위에서 만들어낸 저항대가 요런 식으로 하나 위에 이거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또 하나 요런 관점이에요. 그럼 얘는 9,500원 이탈하냐 하지 않느냐의 기준. 위로는 11,500원 뚫어내느냐인데 그냥 11,000원만 생각하셔도 된다. 11,000원을 뚫어내야만이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하거나 쌍봉을 찍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종목은 뭐한다? 잘해야 횡보. 그게 아니면 저점을 한 번 정도 더 확인하러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까지? 7,900원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앉는다면 당분간은 재미없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재미없다. 실제적으로 시총이 낮아요. 버키 스튜디오, 초록뱀 미디어 누구나 다 아는 회사죠. 아는 회사지만 그 회사도 실적이 그렇게 실적을 떠나서 주가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덕분에 덩달아서 같이 올라오는 그림을 만들어내곤 있지만 초록뱀 컴퍼니인가요? 미디어인가요? 초록뱀 미디어죠. 초록뱀 미디어도 좋지가 않다라는 거죠. 고만고만한 회사에서 고만고만한 회사를 주워 담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지? 그래도 시총 차이가
거진 3배 이상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 현재 자리에서 뭔가 이게 열렸어요. 현재 자리에서 뭔가 헤쳐먹을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날 거냐 나지 않을 거냐의 관점인 거고, 단기적으로 100%는 헤쳐먹었기 때문에 여기 9,500원대를 유지한다면 한 번 더 쌍봉, 뭐 설거지 흐름이든 아니면 다시 한번 주가를 갱신시킬 수 있는 뭔가 이슈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결국엔 이 회사 가치만으로 할 수 있는 영화를 뭐 또 제작했다, 뭐 어쨌다 저쨌다 라는 얘기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기 위해서는 지지, 그렇지 않으면 뭐다? 결국은 다 똑같이 흘러내려서 쌍바닥집으로 내려온다. 그리고 뭐 한다? 얘는 이제 큰 박스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큰 박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중간값 그어보면 이런 자리 나오죠. 위에서 횡보할 거냐 밑에서 횡보할 거냐의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얘는 밑으로 내려가면 오래 걸린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만 보신다라는 거고요. 뭐 스톤브릿지 벤처스라는 종목이고요. 저도 뭐 하는 회사인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최근 보면은 뭐 주주가치 제고로 자기 주식을 샀다 뭐 라는 내용이에요. 그만큼 뭐 회사적인 관점에서 이 회사의 대주주 대표가 회사를 그렇게 등한시하지 않는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결국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한 차례 상승했다가 결국엔 상장한 자리까지 혹은 공모가 부분까지 내려오고 나서 주가가 다시 올라오는 부분인데, 공모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좀 볼까요? 스톤브릿지 벤처스 공모가 8,000원이네요. 공모가가 8,000원이에요? 엄청 많이 빠졌었던 거네. 맞나? 그러네요. 공모가보다 훨씬 낮게 시작했네, 이 종목은. 그죠? 그럼 일부러 눌렀다 라는 관점밖에 안 보이네요. 그럼 공모가를 8,000원으로 잡고 이 밑으로 하회했던, 결국에는 밑으로 쳐 박아놓고 공모가를 한번 위로 띄어놔서 주워먹은 거 한 차례 헤쳐먹고 위에서 횡보하는 그림을 좀 만들어내다가 뭐 했다? 주가를 눌렀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자리네요.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은 요렇게 큰 박스권인 거고,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7,000원, 현재는 이 밑에 있는 자리. 그러면 이 종목은 6,000원 부분까지 열어놓을 수 있지만 이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뭐 해도 된다? 들고 가봐도 된다. 이해되시죠?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이 안에서 박스 치는 횡보를 만들어낼 거다. 결국 위에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좋은 그림이지만 위에서 한 차례 올려놓고 뭐 했다? 여기서 한번 털어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어느 정도 지들이 털었으니까 주가를 눌러놓고 이제 뭐 들었다 놨다 하면서 털었던 물량을 다시 한번 여기서 감아야 된다. 그래야 또 한 차례 올라가는 그림 만들어낼 수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왜? 시작부터 쳐 눌렀으니까. 누가 의도적으로 눌렀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 박스권 유지하는지만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 요 구름대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 만들어내면 될수록 뭐 좀 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요. 그래도 시간은 좀 걸릴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수 있는 종목 같아요. 그리고 한창이란 종목이고요. 최근 한창 바이오텍이 상한가를 벌써 3장을 갔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한창에서 이 한창 바이오텍을 어느 정도 매각했다라는 거고, 지분 매각 어쩌고 저쩌고 했다라는, 결국엔 대주주 위에 일대주주가 형편없는 회사라서 이 회사에서 물량을 줄이고 다른 놈이 들어오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연출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창 바이오텍만의 뭔가의 이슈가 있다라는 거고, 그죠? 뭐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재무구조는 누가 좋아져? 얘가 좋아진다라는 거죠. 왜? 얘가 한창 바이오텍을 팔았으니까.
그죠? 얘가 지분은 좋아지는 거예요. 경영구조도 좋아지는 거고. 왜? 돈이 들어오니까. 근데 얘보다 누구? 한창 바이오텍이 결국엔 간다라는 거죠. 왜? 이 한창이라는 데에서 벗어났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벗어났다. 아, 이제는 우리 회사가 혹여나 헐헐 날 수도 있겠다. 이런 거지 같은 회사에서 우리는 빠져나왔다. 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 있는 종목들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까지 지분은 남아있으니까 이 회사는 뭐 한다? 그나마 상승을 하면서 덕을 보고 있다. 그럼 저 한창 바이오텍이 어디까지 갈 거냐는 거고요. 그죠? 그 전에 이 종목은 굳이 뭐 한창 바이오텍이 어디까지 가든 말든 한창 바이오텍 미친듯이 가는데 얘는 주가가 처박는다. 그래도 한창 바이오텍이 가니까 버틴다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중간에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는 단기적인 주포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현재의 자리에서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거냐? 얘 관점인 거고요. 그리고 눌렸을 때 어디를 유지할 거냐의 기준이에요. 결국엔 이 종목은 1200원을 유지하는 단기적으로 종가상으로 1200원, 장중에 1150원 부근까지는 밀려도 상관없다. 대신 종가 기준으로 그 윗자리를 못 올라탄다면 뭐해라? 버려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한창 바이오텍을 안 따라간다. 혹은 한창 바이오텍이 이제 눌릴 때가 됐다. 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 이해되시죠? 분명히 이 종목도 수급이 들어왔어요. 왜? 그걸 매각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 입장에서는 경영권, 즉 실적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거거든요. 부동산을 팔아서 나아지는 것처럼 이 종목도 실적에 개선할 수 있는 효과는 분명히 나타난다. 그렇지만 한창 바이오텍이 날아가는 건 이 회사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지배구조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종목도 그거에 대한 덕을 지금 현재 조금이라도 보고 있는 거고, 그 덕을 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1200원 혹은 1150원을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 이 자리 이탈하지 않으면 조금 더 뭐 해라? 들고 가볼 수 있는 자리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버려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KPM테크가 그나마 텔콘도 마찬가지고 그나마 말씀드렸던 요 자리 안으로 들어갔어요. 530원. 그죠? 여기서 말씀을 드렸었죠. 주가가 움직이면서 요 안으로 들어 앉아야 된다. 일단은 이 안에 들어 앉아야 여기에 대한 박스권을 당분간은 유지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요. 그죠? 요걸 벗어나서 계속 횡보하면 뭐 한다? 주가가 한 번 더 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밑에서 받쳐줄 그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거래량이 없으니까. 이 회사만의 이슈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시장이라도 좋던지, 혹은 뭔가 이슈를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게 뭐 보이지도 않는데, 이제, 계속 이렇게 거래 없이 움직이면, 옆으로 횡보하거나, 박스 횡보를 한다. 대신, 요 횡보를 할 때도, 위에서 뭐가 내려와? 이평이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옆으로 횡보함으로써 위에 있던 매물이 슬금슬금 밑으로 내려앉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평이. 이평 자체가 매물대니까 내려앉는다. 그러면 얘가 내려앉으면서 거래가 안 터지니까 한 차례 밑으로 밀면서 공간을 벌려놓고, 그리고 그 자리를 뭐 했다? 한 번 정도 확인하고 나서 뚫어보려고 했는데 못 뚫으니까 거래를 터뜨리면 또 한 번 눌러놓고, 그리고 뭐 한다? 이 위로 올라탄다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올라왔다가 또 마찬가지. 그러면서 단기적인 이평선을 계속 밑으로 지금 깔고 있는 거예요. 옆으로 횡보하면서. 이 버티기거든요. 수급이 없으니까 버티면서, 이슈가 없으니까 거래를 안 터뜨리고, 들고 있는 물량으로만 거래를 빵 터뜨려갖고 밀어놓고 횡보시키면서 뭐 한다? 밀어놓은 물량 밑에서 다시 주워 담는 거예요. 계속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죠. 여기서 한번 빵 할 거냐? 아니면 횡보하면서 이 다음 이평이 이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 거냐예요. 그죠? 그럼 이 이평이
캔들에 맞는 순간 위로 때리면서 올라가지 않는 이상, 이렇게 위로 때리면서 올라가지 않는 이상 요 위에 있는 이평이 쭉 내려오면서 캔들에 닿으면 뭐다? 거래 조금 터지면서 음봉 하나 나올 확률이 있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캔들이 먼저 돌파해야 된다. 누르면서 빵 치고 맞고 올려다 놓고 위에 이평 얹혀놓고 여기서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을 어디? 또 여기를 도모할 수 있는 관점이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왜? 거래가 없으니까. 텔콘도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정신없죠? 텔콘도 요 안으로 기어 들어온 거고 지금. 그죠? 요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지만 위에 구름대 상단이 누르는 자리죠. 그럼 뭐 해야 돼? 꾸역꾸역 맞고 밀리다가 갖다 놨다가 오늘은 뭐해? 요 안에 들어가려고 지금 폼 잡고 있죠. 그럼 이 안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는데 위에서 누르는 이평이 이제 나타나죠. 그죠? 그럼 요거를 뚫어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못 뚫어내면 요거 따라서 슬금슬금 밀리다가 누군가는 LIC 하면서 던진다라는 거예요. 한번. 그럼 음봉이 한 번 정도 더 출현했다가 이격을 벌려놓고 다시 여기서 더 추락을 안 하고 버티는, 결국엔 누가 지쳐서 던지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밑꼬리 달고 올라오면서 그때서야 한 번 정도 빵 하고 올려주는 그림. 그러면 요 안에 가둬놓다가 올라타면 요 그림까지는 한 번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나오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뭐 이슈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위로 올라갈 이슈가 없으면 밑으로 누를 이슈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얘는 KPM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이슈를 이평으로 만들 거냐, 아니면 시장의 악영향으로 만들 거냐만 보시면 돼요. 빵 하고 밑꼬리 달고 올라오면서 물량 만든 다음에 한 차례 어디? 요 2,000원대에 한 번 정도 올라탈 수 있는 그림 만들어낼 수도 있다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